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카빵 커피 들어간 거 너무 좋아하시죠? 커피 중독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좋아하는데 모카빵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입니다. 모카빵은 아시다시피 커피가 들어간 반죽에 토핑을 씌우게 되는데 우리 시험 종목에는 커피는 반죽에만 들어가고 토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판매되는 모카빵은 물론 변형될 수 있겠죠. 모카빵은 반죽과 과자 반죽, 제빵과 제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죽도 잘 치셔야 되겠지만 토핑도 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잘 씌워서 성형을 잘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시면 진짜 아주 볼륨 있는 모카빵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검제 유의사항 보여드릴게요. 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진열 시간 11분인데 이때 이 11분은 토핑은 제외하고 반죽만을 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고 27도로 표준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개의 분할 무게는 250g, 비스킷, 토핑 얘기하죠. 비스킷은 100g씩 제조하시고요. 자, 직접 제조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크림법으로 만드시지요? 네, 형태는 럭비공 모양. 자, 럭비공 모양 또는 어떤 모양? 타원형으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성형 시험 보여드릴 겁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력분이고요. 그 다음 계란, 건포도 들어갑니다. 네, 건포도. 그 다음에 이스트, 그 다음 커피 들어갑니다. 커피. 그 다음 계량제, 버터, 소금, 탈지분유, 설탕,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커피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운 커피 또는 요거 좀 입자가 굵은 커피도 물에 풀어서 넣나요? 그냥 넣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넣어도 잘 풀립니다. 여러분 물에 풀어서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입자가 굵거나 굉장히 좀 독특한 커피가 나왔다면 물론 물에 풀어 넣으셔도 틀릴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이 건포도는 원칙적으로 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포도 식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처리 하실 때는 물에 살짝 담궜다가 여러분 원래 전처리는 그렇게 안 하죠.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포도 전처리 제대로 하자고 들면 4시간인데 어느 세월에 빵을 만듭니까? 예, 약식으로 하시는 법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그냥 쓰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냥 쓰셔도 사실 또는 이거를 전처리해서 쓰셔도 사실 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주는 시험 그리고 뭔가 알고 하는 시험 나는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물에 넣었다 바로 건지셔서 살짝만 헹구셔서 바로 건지셔서 마른 행주 갖고 계시죠? 네, 아니면 키친타월 갖고 가셨죠? 예, 물기를 싹 제거해서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4단계에서 살짝 섞어주는 거 살짝만 섞어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래 치면 어떻게 돼요? 네, 기아 1단에서 살짝 섞어주셔야 되는데 고속으로 또는 오랜 시간 치게 되면 이 건포도가 흩어지죠? 건포도 식빵에서 배우셨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토핑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토핑물은 비스켓이라고 하는데 반죽을 1차 발효실에 넣으시고 발효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넣으시고 나서 그때 계량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지시에 따르세요. 네, 재료 보시죠. 네,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박력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계란, 설탕, 우유, 버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볼에 재료를 넣고 제가 반죽 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넣겠습니다. 네. 자, 설탕, 가루 재료로 먼저 넣고 있습니다. 자, 넣고 있습니다. 커피도 넣었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자, 계란 넣었습니다.
물 넣었습니다. 자, 이스트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예, 반죽의 마지막 단계에서 넣으시고요. 이걸 언제 넣죠? 클린업 단계에서 미리 들어가죠. 얘부터 그다음 얘까지. 자, 반죽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계로 반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터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날리지 않게 기아를 일단 넣으시고, 자, 처음엔 항상 시작은 일단, 자, 돌리겠습니다. 네, 반죽이 더 이상 날리지 않으므로 2단 가겠습니다. 약 3분 치겠습니다. 네, 3분이 경과해서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가 클린업 단계죠? 2단계죠? 볼바닥은 깨끗하고, 네, 반죽이 어느 정도 뭉친 상태, 클린업 단계라고 합니다. 반죽 단계 2단계입니다. 지금서부터 네, 계속 네, 어느 정도 버터가 풀어졌기에 이제 3단으로 넣어서 네, 반죽 온도 27도, 글루텐 상태 100% 치고 건포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글루텐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잘 늘어나고 있고요. 잘 늘어나 보입니다. 쭉쭉쭉쭉 늘어나는 신장성 보이시죠? 자, 온도도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제 건포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1단 넣으시고요. 보세요. 자, 건포도 준비됐고, 기아 1단 넣었고, 자, 넣겠습니다. 자, 기아 1단 상태에서 서서히 돌려주시는 거 아시는데 오래 돌리면 안 됩니다. 많이 돌리지 마시고 건포도가 터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바닥에 깔린 건포도가 안으로 다 잘 스며들었으면, 자, 스며들었기에 반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네, 반죽을 네, 빼보겠습니다. 먼저 살짝 덧가루를 손에 바르셔요. 훅을 빼내세요. 훅. 이렇게, 아이고, 반죽이 너무 찰져서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먼저 살짝 가장자리를 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먼저 떼시고, 네, 떼셨으면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들어 올리셔서, 자, 볼로 와서 어떻게, 네,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감독님께 제가 만든 이 작품, 제 새끼죠. 제 새끼를 선보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건포도가 혹시라도 골고루 안 섞였다 싶으면 건포도를 좀 이렇게 손으로 여기서 만지셔서 골고루 들어갔다 싶을 때까지 예쁘게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반죽 온도를 측정한 후 글루텐 상태 보여드릴게요. 반죽 온도 27도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27도 나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 글루텐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아다녀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28.1도, 2도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 28도 미만, 27도에서 28도 사이는 4점, 28도 28.1도 이렇게 나오면 2점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잠시 기다리세요.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감독님께 제출하시면 그 사이에 반죽 온도가 내려갑니다. 어떤 친구들은 온도를 너무 의식해서 이 상태에서 얼음을 또 받쳐가지고 기다리다가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죽 온도 4점, 2점 그거보다는 여러분
완제품이 중요합니다. 너무 온도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28.1도 괜찮습니다. 글루텐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늘어나죠?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만 식빵 같은 된 반죽이 아닌 다음에는 당과자 반죽 같이 지름한 반죽 아시죠? 예, 버터나 유지 함량이 높은 반죽에서는 이렇게 글루텐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잡아다녔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네, 지문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지문이 들여다 보이시죠? 어때요? 제 지문 보이시나요? 네, 당과자 반죽 그러면 식빵 반죽 아니고 네, 소보로 크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쭉쭉 신장성 네,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자, 지문 짧게 펴서 조금 된 반죽입니다만 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 느낌 아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 비닐 씌워서 1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발효 상태는 일반적인 발효 상태 네, 제가 늘 써왔던 발효 온도 발효 습도 네, 38에 40 정도 맞추셔서 시간상으로 40분 정도 네, 경우에 따라 50분까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발효실에 넣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카 피, 모카 껍질, 모카 비스킷이라고 하는 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하는 작업은 제과에서 많이 보셨던 반죽들이죠. 크림법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미리 채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빵 반죽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데 소보로 빵 반죽, 밤식빵 반죽에서 토핑 올라갈 때 전부 제과 크림법으로 제가 제작했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채치셔야 됩니다. 빵 반죽에서는 채를 안 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제과에서는 채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과물에서. 자, 미리 채쳐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채친 걸 옆에 놓겠습니다. 자, 가루 재료 채쳤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법으로 제가 지금 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주를 깔겠습니다. 그 다음 볼을 준비했습니다. 거품기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버터를 부드럽게 풀겠습니다. 자, 먼저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약간 부셔주시고 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크림 상태가 괜찮군. 뭐 그다지 뭐 단단하지도 않고 적절하구나. 이러면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단단할 경우에 살짝 데워가면서 지를 때는 믹싱을 과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지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촉촉 하시다면 네, 설탕, 소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넣으시고 네, 그 다음 설탕을 반만 먼저 넣겠습니다. 녹이셔야 되니까 조금 어깨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설탕을 다 녹여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거의 다 녹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많이 녹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탕은 이 상태에서 절대 안 녹죠? 언제 녹아요? 계란 들어갈 때 녹지 않습니까? 계란 들어갈 때. 자, 그거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설탕은 섞는 기분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여기서 녹이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처음에 따로 놀죠? 설탕량이 많아서. 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섞으시다가. 자, 이렇게 섞어주시다가 바로. 자, 바로 계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네, 기한은 몇 단 넣을까요, 제가? 예, 3단 이상 넣겠습니다. 설탕 넣을 땐 2단도 괜찮은데 기한은 계란 들어가면 3단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크림아 충분히 식히셔서
설탕을 100% 녹이시고 물은 언제 넣을까요? 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유입니다. 우유는 밀가루 넣으시고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믹싱해서 가져올게요. 네, 여러분 열심히 저었습니다. 상태 봐주세요. 어때요? 마요네즈 상태 같죠? 여러분 분리 안 된 거 보이시죠? 분리됐다는 거, 순두부 상태 만든 거. 예, 절대 안 만들었죠? 네, 저는 프로잖아요. 프로. 자, 설탕 녹았나 보겠습니다. 거의 녹았어요. 거의. 여러분 거의 녹았습니다. 100% 아니어도 됩니다. 거의 녹으면 됩니다. 자, 거품기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친가루 섞겠습니다. 네. 제 밀가루 섞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그릇 돌려가면서, 자, 거품 반죽이 아니니까 여러분 빠르게 섞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자, 그릇 돌릴 때는 바닥에 행주가 없는 게 좋겠습니다. 우유를 넣어야 될 시점은 밀가루가 들어가고 나서 조금 스며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밀가루가 좀 스며들었죠? 네, 완전히 섞인 다음에 넣으면 잘 안 섞여요. 되직해서 지금 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반죽은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쉬러 들어갑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휴지라고 하죠. 휴지. 또 이상한 그 화장실 휴지를 생각하시는데, 자, 이제 그만. 그 휴지는 그 휴자가 아닙니다. 쉴 휴 아시죠? 자, 이렇게 밀가루가 완전히 섞인다기보다도 거의 스며들었다 싶으시면,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잘 섞이죠. 이렇게.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 반죽 밀어서 덮을 거잖아요. 질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질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머,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밀가루가 덜 들어갔거나 계란이 많이 들어갔거나 휘핑을 많이 했거나. 자, 여러분 여기서 되기가 맞나? 스스로 본인이 흡족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되기가 이건 비정상적으로 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덧가루 아시죠? 덧가루를 살짝 집어넣어서 되기를 좀 맞추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카빵 발효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신다고요? 애기 엉덩이요? 여러분 아래 똥배, 뱃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느낌이. 참고로 난 이런 거 없네. 어쩜 좋아. 자, 여러분 분할해 볼게요. 자, 분할량은 얼마? 네, 250g입니다. 분할량 250g에 껍질은 100g이죠. 자, 껍질 준비해 주시고요. 자, 냉장고에서 지금 잘 휴지가 되고 있지요. 자, 덧가루를 까시고요. 자, 반죽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확 줄죠. 한 3배 정도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자, 드러내셨으면 자, 예쁘게 한번 예쁘게 덧가루를 자, 이렇게 발라서 건포도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눌러서 예쁘게 덧가루로 화장을 하시고 250g 분할을 하겠습니다. 저울 키시고 0점 맞추시고, 자, 250g 정도면, 자, 이렇게 건포도가 잘라지지 않게, 만약 잘렸으면 살짝 빼세요. 잘라지지 않게 자, 분할하셔야 됩니다. 250g 정도가 얼마큼 될까요? 큰 분할하는 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짠! 이런 290g 나오네요. 40g 정도 빼야 됩니다. 252g. 네, 여러분 분할한 다음에 이 분할량 감독님께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250g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보통 시험장에서 건포도 식빵은 한 판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2판 내세요. 그러면은 3개짜리를
3개짜리를 2판 내라고 하는 겁니다. 6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6개. 주로 6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분할은 다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다 하면 9개 반에서 10개 정도 나옵니다. 자, 저는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g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250g 됐습니다. 자, 저는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둥글리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50g짜리 작은 분할량은 손바닥에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약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면서 돌리셔야지. 그냥 돌리시면 힘 안 들어가면 잘 안 돌아갑니다. 자, 이런 큰 분할은 어떻게 자, 바닥에서 200g 이상 되는 거는 네, 바닥에서 둥글리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건포도가 튀어나온다면 건포도가 좀 살짝 안으로 숨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둥글리기가 된 상태인데 뒤집어 보셨을 때 이렇게 바닥이 완전히 막혀야 된다는 거 둥글리기의 기본이지요. 자, 여러분 둥글리기를 이쁘게 하셔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작업인 성형 상태가 예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감독의 입장에서 수검자를 볼 때 사실 둥글리기 하는 자세를 가장 많이 체크합니다. 둥글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능숙하게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완제품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 성형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둥글리기 그것마저도 상당히 엉성하게 하고 있을 때는 감독의 입장에서 여러분도 감독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둥글리기도 못하는데 성형을 저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둥글리기는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실온에서 중간 발효를 10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이 상태로 철판에 넣어서 겨울 같은 때는 발효실에서 중간 발효를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여름이니까 실온에서 비닐을 씌워서 10분 동안 중간 발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카빵 성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할된 모카빵이 250g짜리가 이렇게 중간 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2배 정도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성형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토핑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반죽이 발효실에 들어가고 나서 만들어서 넣었었죠. 충분히 휴지가 됐기 때문에 모카 반죽 껍질이 상당히 아주 단단해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밀기 쉽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울을 올리시고 이 껍질을 100g으로 분할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울을 올리시기 전에 제가 3개만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g 정도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자, 100g을 만드셔서 이 250g짜리의 반죽과 100g짜리의 토핑을 씌워서 모카빵을 만듭니다. 이때 토핑을 타원형으로 좀 이렇게 덧가루를 발라가면서 좀 미리 이렇게 좀 예쁘게 만져주셔요. 이렇게 하나당 하나니까 자, 100g짜리를 계량하셔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3개만 피를 분할했습니다. 네, 모카빵 성형을 하겠습니다. 네, 반죽 3개, 토핑 3개 준비됐습니다. 먼저 반죽을 밀어 보겠습니다.
덧가루를 일부 까시고, 자, 타원형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두 가지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양으로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눌렀습니다. 밀대로 밀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네, 타원형으로 밀어서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고구마 성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구마 모양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서부터 반원형이 그려져야 되는 성형인데 이때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쪽에 여기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자, 고구마 모양이 얼핏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 올리셔서 이음매를 일자 붙이기 하셔야 됩니다. 자, 집어 넣으시면서, 자, 일자로 붙여주시고, 이쪽도 집어 넣으셔서 일자로 붙여주셔서, 자, 손에 가리셨죠?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안 붙으면 이렇게 꽂고, 이거 풀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일자 붙이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고구마 모양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포인트로 나오는 이 건포도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가도 됩니다. 자, 제가 하나를 성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평범한 방법으로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밀겠습니다. 네, 중간 발효가 잘 돼서 가스가 삐직 나옵니다. 타원형으로 밀 거니까 손으로 타원형을 잡아서 미시고, 자, 뒤집어 주시고, 자, 덧가루 다시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여드립니다. 자, 위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돌돌 말겠습니다. 우리가 원루프에서 이런 성형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원루프에서, 자, 이렇게 당겨 붙이신 다음에 밑을 당겨서, 자, 여기서 일자 붙이기를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좀 요거를 좀 더 손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붙이신 다음에 이 이음매를 이어주시죠. 자, 이음매를 잡아주시죠. 이렇게. 이음매를 잡아주시고, 자, 잡아주셨더니 뭔가 럭비공 모양은 아니지만 타원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럭비공 모양은 이게 더 럭비공 모양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양도 괜찮고 이 모양도 좀 이렇게 잡으시면 또 럭비공 모양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성형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하시건 세 개를 일정한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두 개를 피를 씌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목합판 껍질을 이 작업대에서 바로 덧가루를 충분히 까시고 미시는 분들도 계시죠. 능숙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잘 밀었는데 떼지 못해서 괜히 당황하는 경우 많습니다. 떼내질 못해서 다시 걷어서 다시 밀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목합빵에 그 갈라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밀어서 덮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제가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 아시죠? 덧가루를 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덧가루를 소량 사용해도 잘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밀어 덮을 사이즈로 제가 눌러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덧가루 까시고, 자, 역시 타원형으로 밀겠습니다. 자, 옆으로도 가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겠습니다. 두께가 너무 얇지 않게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밑면으로 가는 건 의식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면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작아 보이네요. 끈적거리면 윗면에도 덧가루를 바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이는 면, 자, 두께를 의식하면서 너무 갑자기 확 얇아지지 않게 점점 얇게 밀으셔야 됩니다. 옆면도 의식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과연 얘가 얘를 잘 덮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대보는 것도 하나의 센스 아니겠습니까? 센스. 맞겠다. 아니다. 좀 작은 것 같다. 좀 그렇게 느껴지면 조금 넓혀주시죠. 이렇게. 옆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넓혀주시고, 길이가 좀 짧다 싶으면 길이를 늘려주시고, 항상 머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지 성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로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서 손바닥에 놔서 이 비닐을 떼냅니다. 자, 이렇게. 비닐에서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비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 조심하세요.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떼내십니다. 자, 여기서 찢어졌는데, 자, 괜찮습니다. 옆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반죽으로 가겠습니다. 바닥에 대시고, 자, 이렇게 덮어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물론, 반죽을 여기 놓고, 반죽을 여기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양을 잡으셔도 됩니다. 반죽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덮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 치고, 자, 들어서 안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들어서, 자, 럭비공 모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형이.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미는 건 똑같습니다. 덧가루 까시고, 예, 타원형 잡아 밀겠습니다. 예, 들러붙을 땐 덧가루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만 밀겠습니다. 벌써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께도 일정합니다. 그 다음 방법 봐주시죠. 좀 폼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죽을 가져오셔서 이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뒤집어서 놓으셔야 됩니다. 안정감 있게 덮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자, 비닐을 씌워가면서 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손바닥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밀어 넣으시고, 자, 밀어 넣으시고, 자, 돌려서 다시 밀어 넣겠습니다. 모양은 뭐 아까와 비슷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모양이 좀 두 개가 다르죠? 세 개를 완성해서 발효실에 넣겠습니다. 네, 모카빵 성형을 완성했어요. 똑같이 세 개를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하셔서 2차 발효 한 3,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소요되고 나면 아마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때까지 2차 발효 시켜드릴게요. 네, 여러분. 모카빵 발효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예, 2차 발효가 아주 잘 됐고요. 토핑은 약간 스물스물한 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좀 뭔가 구멍이 난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좀 퍼진 것 같고요. 금이 갈똥말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20여 분 구우시면 되는데 오븐 온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85에 165 정도에서 네, 20여 분 불 조절하시면서 굽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카빵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여러분 진짜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모카빵 제가 정말 만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정도의 모양과
색깔입니다. 이렇게 갈라짐이 있어야 돼요. 눈바닥 갈라지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갈라져야 되고 럭비공 모양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럭비공 모양으로 하나 안 만드는 거 있으셨죠? 그건 이거였습니다.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 새끼가 이렇게 잘났을 거라고는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애미가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완성펜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특히 이 아이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어머, 남자인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죠? 제 마음에 들면 여러분 마음에도 드시죠?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고하셨어요.